서울 7월의 장마. 습한 공기 속에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뒤섞인 마포의 좁은 오피스. 벽시계가 2시를 가리키는 순간 낡은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여보세요? 이지훈, 35세. 프리랜서 탐사기자. 최근 해외 투자 사기 사건을 취재하던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저예요. 수진이에요. 지훈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김수진. 2년 전 그와 함께 일했던 실습기자. 3달 전 캄보디아의 한 미디어 회사에 취업했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여성이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살아있는 거야? 선배,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은 쾅!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다. 창밖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어둠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 새벽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국가번호 빨타이 유보, 캄보디아였다. 위치 추적 앱을 돌리자 신호는 프놈펜 서쪽 뱅각 호수 인근에서 끊겼다. 그곳은 불법 콜센터와 인신매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오래전 본 뉴스 헤드라인 하나를 떠올렸다. 한국 청년들 해외 취업 미끼로 캄보디아 감금 노동. 다음 날 그는 경찰청 외사과의 친구 최승민 경위를 찾았다. 캄보디아라니, 제정신이야. 거긴 지금도 마피아가 장악한 구역이야.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려. 그녀가 전화를 걸었어. 살아있어. 증거는? 지훈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잡음 속에서도 분명히 들렸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최승민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인터폴 쪽에 문의는 해볼게. 하지만 솔직히 이런 경우 대부분 시신으로 돌아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신으로 돌아와. 그러나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를 찾겠다고. 이틀 뒤 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If you want the truth, come to Phnom Penh. 내용은 좌표 한 줄과 흐릿한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엔 허름한 4층 건물. 간판에는 중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다. Customer Support Center, Open 24 hours. 그리고 빨간 펜으로 적힌 낙서 한 줄. She is here. 일주일 후 지훈은 프놈펜 국제공항에 내렸다. 후텁지근한 열기, 공기 중에 매캐한 냄새. 그는 투얼곡, 듀얼콜크. 지역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밤이 되자 또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다시 8852.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남자의 낮고 거친 영어였다. Mr. Lee Ji-hoon, stop looking, or you'll join her soon. 또 전화는 끊겼다. 창문을 열자 골목가에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지훈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수진의 음성 녹음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다. 23초 지점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중국어. 바타 다이조. 그녀를 데려가. 그 직후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함께 짧은 번호가 들렸다. EA7639. 지훈은 노트북에 메모했다. 7639. 프놈펜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찾아줄 유일한 단서였다. 이튿날 그는 오르세이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10년째 현지에 사는 한국인 박대호였다.
지우는 그에게 사진과 번호를 보여줬다. 이 번호 아십니까? TA639. 그래, 중국 놈들 차야. 부엥트라백 쪽 건물에서 일하는 놈들. 표면상으론 고객센터지만 전부 금융사기 조직이야.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못 나와. 혹시 한국인 여자가 거기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까? 글쎄, 가능하지. 하지만 조심해. 거긴 경찰도 2번은 안 들어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거리, 끊이지 않는 오토바이 경적,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두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갈게. 비가 더 거세졌다. 프놈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프놈펜의 아침은 더위로 시작됐다. 태양은 이미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거리마다 매연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이 지우는 허름한 오토바이를 빌려 메모에 적힌 차량 번호 2A76639를 찾아 나섰다. 그는 이틀 동안 경찰청, 택시조합, 현지 운전기사들을 뒤졌지만 번호판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시장 근처에서 만난 캄보디아 청년 린이었다. 2A639. 그 차 봤어요. 어젯밤 부엥트라백 쪽 창문 없는 건물 앞에 섰어요. 창문 없는 건물? 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밤마다 불빛이 켜지고 가끔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밤이 되자 그는 린과 함께 그 건물로 향했다. 부엥트라백의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길가에는 개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전선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건물은 예상보다 컸다. 4층짜리 콘크리트 벽, 창문마다 철판이 용접돼 있었다. 입구에는 커스터머 서포트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중국어로 업무 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여기 맞아요. 린이 속삭였다. 이 안에서 밤마다 비명 들려요. 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맞췄다. 그때였다. 건물 뒤편 좁은 통로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순간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다. 그는 어젯밤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검은 우비의 남자였다. 트럭 문이 열리고 남자 몇 명이 마스크를 쓴 채 박스들을 옮겼다. 그 안에서 여성의 팔이 잠깐 튀어나왔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멈춰요, 선배. 린이 팔을 잡았다.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건물벽 한쪽의 녹슨 철문에 고정돼 있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한글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살려주세요, 민경.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한국 사람, 여기서 뭐해? 지훈이 뒤돌자 체격이 큰 남성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뚝엔 용 모양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냥 길을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진 찍었지? 카메라 줘. 지훈은 재빨리 메모리 카드를 손목시계 밴드 안에 밀어 넣었다. 없어. 그냥 관광객이야. 관광객이 이런 데서? 남자들이 그를 벽 쪽으로 몰았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다. 지훈의 시야가 흔들리고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이 자식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남자들이 떠난 뒤 린이 그의 팔을 붙잡고 급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은 땀에 젖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시계를 풀었다. 손가락으로 밴드를 열자 그 속에 있던 SD카드가 무사했다. 노트북에 꽂자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엔 어둠 속의 건물, 철판으로 막힌 창문, 그리고 그 벽에 적힌 한글 문장. 살려주세요, 민경.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민경. 그녀는 수진이 아니라 민경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전화를 걸었지만 벽엔 민경의 이름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한 명은 사라진 걸까? 그는 즉시 한국에 있는 기자 동료 장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경이라는 이름, 캄보디아 실종자 기록 찾아줘.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있어. 23세 여대생, 작년 12월 푸놈펜에서 실종. 마지막으로 남긴 카톡 메시지는 여기 이상해요. 창문이 없어요. 지훈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전화, 민경의 흔적, 그리고 창문 없는 건물. 새벽 3시, 지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메일을 열었다. 낯선 발신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제목, You saw the wall, didn't you? 내용, Tomorrow, 9 p.m. Riverside, come alone.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밖으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누군가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밤 9시, 푸놈펜 강변의 리버사이드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다. 현지인, 관광객, 그리고 노점상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게 보였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된 카페 루앙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이메일에 적혀있던 약속 장소였다. 카페의 불빛은 희미했고 스피커에서는 낡은 팝송이 흘러나왔다. 지훈은 주변을 살폈다.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이 지훈 씨 맞죠? 당신이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네. 하지만 제 이름은 묻지 마세요. 저까지 위험해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커스터머 서포트 센터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훈은 USB를 집어들며 물었다. 민경, 수진, 두 사람도 거기 있습니까?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경은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모르겠어요. 그들은 사람을 갈아치워요. 매달 새 얼굴들이 들어오고 사라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만약 당신이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곧장 지훈과 여자를 향했다. 그들이에요. 여자가 속삭이자마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쪽 문으로 달렸다. USB는 당신이 가져가요. 지훈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뒤따라 나섰다. 골목은 좁고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여자는 신발이 벗겨진 채 달렸고 뒤에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다. 멈춰! 이봐, 멈추라고 했잖아. 총성이 한 번 울렸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다. 총알이 벽돌을 스치며 튕겨나갔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 안에
영상, 꼭 세상에. 그녀는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USB를 품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반대편 골목으로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의 외침이 들렸다. 그놈 잡아, 한국 기자야. 지우는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 린이 말해준 버려진 창고로 몸을 숨겼다. 숨을 몰아쉬며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 속엔 CCTV 영상들이 있었다. 카메라 여러 대가 건물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영상. 좁은 방 안에 수십 명의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는 전화기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중국어로 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객을 속여라. 주저하지 마라. 두 번째 영상. 감시실. 무표정한 남자들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도망치려는 사람을 전기봉으로 때리고 있었다. 세 번째 영상. 지하실. 천장에 걸린 카메라가 흔들리며 한 여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손이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앉은 그녀.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눈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구석. 희미한 글씨. K. 민큐.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경, 살아있어.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꺼졌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신호를 차단한 것이다.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재빨리 장비를 모으고 창고 뒷문으로 뛰었다. 밖은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푸놈펜의 하늘이 천둥으로 갈라졌다. 지우는 젖은 골목을 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민경을 구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는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숨을 몰아쉬며 확인하니 발신자는 프레파이 55-4762. 낯선 번호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이 기자. 낯선 남자의 차분한 한국어였다. 그 파일 보고 싶으면 내일 오전 8시 톨슬랭 듀얼 슬랭 박물관으로 와. 단 혼자. 당신은 누구지? 나도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뚝.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젖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멀리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그는 확실히 보았다. 골목 끝에 서 있는 검은 우비의 남자가 다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푸놈펜의 새벽 공기는 끈적거렸다. 지우는 거의 밤을 새웠다. USB 속 영상은 사라졌지만 머릿속엔 아직 그 장면이 선명했다. 묶인 손, 공포에 젖은 눈, 그리고 이름표 가민큐. 그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내일 오전 8시 톨슬랭 박물관으로 와. 톨슬랭. 한때는 학교였지만 크메르르주 정권 시절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죽어간 죽음의 장소.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곳은 또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침 7시 45분. 지우는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 박물관 안쪽으로 들어섰다. 습한 공기 속에 녹슨 철문과 피가 스며든 벽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교실 하나하나를 지나쳤다. 이 기자님. 낯익은 한국어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벽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삐쩍 마른 체구에 얼굴엔 깊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내 이름은 한태성. 2년 전 거기 있었어요. 뱅트라백 건물 안. 지훈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경을 봤습니까? 태성은 주변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거긴 콜센터가 아니에요. 이름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불법 금융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본거지예요. 중국인 두목 밑에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돈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끌려가는 겁니까? 대부분 해외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해요.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시당한 채 하루 14시간씩 전화로 사기를 치죠. 못 견디고 도망치면 지하로 끌려가요. 지훈의 목이 타들어갔다. 민경은? 그 여자는 용감했어요. 그 안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외부에 제보하려 했어요. 하지만 들켰어요. 그 이후로 태성은 말을 멈추었다.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못 봤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자 낡은 창문이 삐걱거렸다. 태성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탈출하기 전에 몰래 챙긴 거예요. 봉투 속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 사진에는 철문 앞에 선 두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민경, 그리고 그 옆에 수진이었다. 수진, 그럼 둘 다 거기 있었던 거야? 맞아요. 하지만 수진은 다른 구역으로 옮겨졌어요. 아마 지금도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놈들이 왔어요. 당신을 추적했어요. 문이 열리며 검은 우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기자, 그만해. 네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민경은 어디 있지?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 남자가 씩 웃었다. 살아있긴 하지. 하지만 곧 사라질 거야.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하거든. 그 순간 태성이 몸을 던졌다. 이 자식, 탕! 총성이 울리고 태성이 쓰러졌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카메라 가방을 잡았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민경의 영상이 담긴 노트북이 있었다. 놔두지 마, 죽여. 남자가 외치며 총을 겨눴다. 지우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피가 손끝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골목 사이를 달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뒤에서 계속 총성이 들려왔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는 낡은 수도관 뒤에 몸을 숨겼다. 피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태성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파일, 세상에 보여줘요.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전원을 켰다. 파일은 잠겨 있었지만 자동 복구된 영상이 있었다. 화면 속엔 지하실, 철제 침대에 묶인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한 여자. 그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붉게 부은 눈,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보였다. 민경이었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다. 도와줘요. 영상이 끝나자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그 건물로 들어간다. 민경을 반드시 데려온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배낭 안에 카메라와 배터리, 그리고 녹음기를 챙겼다. 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언론에 전달해줘. 그리고 그는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뱅트라백의 그 건물, 창문 없는 감옥을 향해 비는 밤새 멈추지 않았다. 프놈펜 외곽, 뱅트라백 콜센터라 불리는 낡은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검은 비닐 우유를 뒤집어 쓴 채 벽을 따라 움직였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천장엔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동 중인 녹음기가 있었다. 기록 중 민경을 찾기 위해 마지막 시도. 지우는 벽 틈을 통해 내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키패드 자판 소리와 누군가의 흐느낌이 섞여 들렸다. 한쪽 방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전화를 걸며 당신의 은행 계좌가 위험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얼굴이었다. 두려움, 절망, 체념. 지우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좁고 공기마저 무거웠다. 철문 뒤에서 쇠사슬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엔 몇 명의 여자가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목엔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명, 낯익은 얼굴, 민경이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오래된 그림자 같았다. 지우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민경 씨, 나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민경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곧 그들이 와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에 불이 켜지며 남자들의 외침이 울렸다. 멈춰, 누가 들어왔어. 지우는 민경의 손을 꼭 잡고 달렸다. 복도 끝의 비상문을 향해 숨이 터질 듯 뛰었다. 총성이 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민경의 몸은 점점 힘이 빠져갔다. 조금만 더.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캄보디아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지훈의 눈에는 희망보다는 공포가 스쳤다. 그는 린이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조심해요. 경찰 중 일부는 그들과 한패해요. 지훈은 주저했다. 그러나 민경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민경씨, 민경씨. 지훈은 울부짖었지만 비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방송국 뉴스 헤드라인에 짧은 자막이 떴다. 캄보디아 불법 인신매매 조직, 한국인 기자 실종 사건, 푸놈펜에서 발견된 노트북, 미공개 영상 복원 중. 화면 속에는 지훈이 남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숫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민경, 수진, 태성.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이 멈추고 검은 화면 위로 자막이 떴다. 그 영상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푸놈펜의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새벽, 어느 낡은 사무실 한켠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여기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다. 어디선가 익숙한 한국어 억양. 저 혹시 민경 씨입니까? 짧은 정적, 그리고 전선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 도와주세요.